지난 6일에는 뉴욕타임스의 도쿄지 부장이 일본 정부의 실태를 전 세계에 폭로하여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도쿄지 부장에 취임한 그는 어느 날 일본 총리실의 언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가 취임하기 전 뉴욕타임스의 도쿄지 부장이었던 미국인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기고한 적이 있는데, 만약 앞으로 일본 정부와 잘 지내고 싶다면 전임자가 기고했던 일본 비판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뉴욕타임스의 새로운 지부장에게 잘만 하면 앞으로 특혜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죠. 하필이면 이 신임 지부장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중국의 베이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도 역시 중국 공산당이 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근무자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을 정정하는 기사를 써주면 앞으로 공산당에서 해줄 수 있는 편의는 모두 제공해주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을 단박에 거절하고 베이징에 근무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고발 기사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일본은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죠. 지금 설마 중국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은밀한 제안에 답했던 그의 말로 사실상 거부의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공무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다르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는데요. 이후 뉴욕타임스는 이 지부장이 근무하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의 총리와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최근 폭로됨으로써 전 세계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부패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뉴욕타임스를 건드린 것부터 잘못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치부를 폭로하기로 유명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의 뉴욕타임스 메인 페이지에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그동안 뉴욕타임스가 주로 백인 남성에 대한 부고 기사를 올리던 것과 달리 여성에 대한 기사도 올리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던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는 여성 중에서도 아시아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순국 98년 만에 타국의 언론 메인에 이름을 올린 그녀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총 8페이지에 걸쳐 유관순 열사 일대기와 독립활동을 상세히 소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맹렬히 항의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항의를 가뿐히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자국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올바른 역사를 잊지 않는 자들이 있는 이상 일본의 계획은 앞으로도 꾸준히 실패할 것입니다. 당장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억울한 식민지 생활에 공분하여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외국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1904년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반도에 파견되었던 나이에 베델 역시 그러한 경우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동맹이었던 영국은 그가 친일 기사를 써주길 바랐으나 베델은 한반도의 실상을 알게 된 후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덕수궁 화재는 일본이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기사를 쓰고 신문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민족 계몽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한말의 대표 정론지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매일 비판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치외 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일본 제국은 이것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존재로 인해 항일 여론은 광복의 순간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국제보상운동을 돕기도 하며 비밀 항일단체였던 신민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일본이 한반도의 문화를 강제로 침탈하는 기사도 작성하며 세계에 대한 고발을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에게 빼앗겼다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한반도에서 추방했습니다. 영국 영사관에는 막대한 로비금을 건네어 그를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했죠. 이후 그는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재판을 받다 쇠약해진 육체로 인해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겨우 37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한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는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을 구하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은 그의 공로를 기리며 그를 독립유공자로 선정, 건국 훈장 대통령장으로 안치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마술을 뻗치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최대의 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악랄했던 일본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각종 전쟁 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거짓말쟁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의 추악함을 알아가는 세계인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최근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에 나선 것인데요. 다음은 요즘 일본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 폭로하고 있는 한국의 뒷모습입니다. 한국군에 의해 나는 3번이나 강제로 출산당했다. 18살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는 한국군에게 폭행당했다.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수천 명의 소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5천에서 3만 명에 달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호녀라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일본에게 끊임없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사죄해야 하는 것은 한국, 그들 자신인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국가이다. 만약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한국의 정부는 붕괴할 것이고 독립국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다. GHQ가 일본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GHQ는 과거 연합군이 일본을 와해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이들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 GHQ가 주도하고 있다는 망상을 합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이 한국에게 여론전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역시 GHQ에 있고 한국은 GHQ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로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망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전 참사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에도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행한 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가 승전국이므로 한국에게 사과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은 하늘에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 맹호부대가 베트남의 고자이에서 양민 학살을 한 사실을 증언한다는 벽화를 보면 가해 군인의 오른쪽 어깨에 표본 마크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크는 맹호부대의 마크가 아닙니다. 당시 남베트남의 레인저 부대가 사용했던 마크이죠. 이외에도 한국군의 대표적인 만행으로 지적되었던 린손사 학살 사건 역시 한국, 미국, 베트남의 공동조사 아래 베트콩의 자작극임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사례 중 오직 사실로 드러난 것은 비둘기 부대의 김종수 소위에 의해 베트남 양민 6명이 베트콩으로 오인 사살된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거짓된 역사를 계속 만들어냈고 국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장시킴으로써 마치 한국군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끔찍한 일을 해야 한 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 마냥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에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만행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낯선 땅에 목숨을 걸고 파견 갔던 우리 군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의 드라마 피노키오에는 억울하게 컨닝의 누명을 쓴 주인공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하지도 않은 짓에 반성문을 써야 합니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다 헛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 그걸 왜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내가 증명해야지. 내가 소문의 당사자니까. 그런가요? 저는 지금 여기를 나가면 선생님과 윤 선생님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어디 한번 사실이 아니란 걸 증명해 보시죠. 선생님께서 소문의 당사자이시지 않으십니까?